안녕하십니까. 녹십자 셀의 안종성입니다. 저희 녹십자 그룹 내에 녹십자 셀이라는 회사가 있고 녹십자 랩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녹십자 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디지털 의료 미래, 바이오와 ICT 결합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또 주로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면역 치료제, 면역 항암 치료제가 어떻게 현재 되고 있는지, 면역 세포 치료제, 그거에 대한 현재적인 어떤 동향,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블록버스터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이 뭐냐라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표적 항암 치료제죠, 아직은요. 그 표적 항암 치료제의 시대에 이제 우리가 현재 있고, 계속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막 뜨고 있는 블록버스터입니다. 가장 뜨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많이 의료 시장에서는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항암제, 옵디보, 키트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항암 치료제가 이제 지금 새롭게 또 블록버스터로 막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키트루다, 옵디보가 이게 안 되는군요. 할 수 있는 게 옵디보, 키트루다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팔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암 치료에 대한 건 대부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냥 외과적 혹은 방사선요법, 혹은 화학요법 이렇게 가다가 지금 현재 맨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는 표적 항암제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가장 많이 치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고, 새롭게 뜨고 있는 것이 이제 면역 치료다라고 해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면역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세대, 3세대, 이게 이제 우리가 세대를 굳이 꼭 구분을 해야 되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오늘 경계를 허물라 이런 얘기 계속 듣고 있는데, 어쨌든 2세대와 3세대에 대한 설명을 약간만 드리면, 물질은 같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항체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항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항체는 사실은 우리가 면역 시스템, 인체 면역 시스템 중에 대표 주자 중에 하나죠. 근데 그 항체가 어떤 암 원인 물질을 그냥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타겟 자체가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을 타겟팅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표적 항암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같은 항체인데 그 항체가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어떤 타겟 물질을 죽인다라는 그것을 조금 더 떠나서, 그거보다 좀 더 다른 개념으로 인체 내에 있는 어떤 면역 기능을 개선한다든가 혹은 면역 시스템을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면역 치료제라고 해서 또 다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체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키트루다, 옵디보와 같은 면역 관문 저해제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역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금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입니다. 제임스 앨리슨이라는 분하고 혼조 타스쿠, 이분들이 어떤 공론과 면역 관문 저해제,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뮨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분들이 발표했던 논문이고요. 제임스 앨리슨이라는 사람은 면역 관문 저해제, 이뮨 체크포인트 중에서 CTLA4에 대한 거, 혼조 타스쿠라는 이분은 PD1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하셨고, 이런 논문들이 이제 1990년대 초에 발표가 됐고 항체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약으로 개발돼서 허가가 받은 게 지금 2010년대에 들어와서 허가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대략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면, 면역 관문 억제 요법이라고 하는데, 왼쪽 편에 보시는 게 이제 CTLA4라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PD1이라는 겁니다. 둘 다 하는 역할은 뭐냐면,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면역 시스템에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세포를 T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동그랗게 T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 T세포가 사실은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데, 이 T세포가 너무 많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온통 그냥 공격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조절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조절하는 작용을 누가 하냐면,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지금 CTLA4 혹은 PD1 같은 것이 이런 면역 시스템을 좀 억제해 주는 겁니다.
자동차가 계속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계속 갈 수만은 없잖아요. 자동차를 세우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 대표적인 브레이크 시스템 두 가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CTLF4라는 거고 하나는 PD1이라는 건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CTLF4는 브레이크 중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차를 확실하게 멈출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억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 PD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가면서 밟는 그냥 브레이크, 악셀레레이터 옆에 붙어 있는 브레이크죠. 밟았다 뗐다 밟았다 떼면서 그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는 그런 단백질이 있고 그러면 이 단백질들을 풀어주면 실제로 암세포를 갖고 있는 암 환자가 이렇게 암으로 계속 발전하는 이유는 이런 면역 시스템, 면역세포가 가서 암세포를 충분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T세포를 조절하는 물질을 그럼 우리가 억제를 해보자 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CTLA4나 혹은 PD1 같은 거를 억제를 했더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그런 암세포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의 성장 곡선이거든요. 암세포의 성장 곡선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암세포를 충분히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약으로서 개발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약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옵디보, 키트루다, 테센트릭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임핀지 이런 것들이 지금 2014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제일 처음에 나왔던 CTLA4에 대한 여보이가 2011년에 허가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이제 이런 것들이 1990년대 초에 알려졌지만 이제 허가 받은 것은 불과 10년도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10년도 안 된 상태에서 블록버스터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들은 이제 굉장히 지금 나왔던 말씀드린 이런 약들이 얘들은 어떤 암세포 하나만 가서 딱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약들이 하는 역할은 면역 시스템 자체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암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받은 암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폐암이라든가 신장암이라든가 림포마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런 암종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 6가지 암종에 대해서 이 약들이 허가를 받았고요. 또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그런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이런 약들이 전부 다 모든 환자들에게 다 그냥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다 들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반응률이 좀 저조하다든가 그다음에 또 얘네들이 면역 시스템 자체를 조절하다 보니까 환자에 따라서는 그 약물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이 약만 가지고 이런 키트루다 옵디보 같은 면역 관문 저해제 혼자서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약들과 병용해서 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항암제들은 그러니까 면역 세포에 지금 PD1 같은 경우가 안티 PD1 같은 약이 면역 세포의 기능을 이렇게 증진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라고 하면 면역 세포 치료제는 아예 면역 세포 자체를 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설명드리는 건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약인데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인 거고 저희 거는 간세포암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환자 혈액을 채취해서 환자 혈액으로부터 림프구, 저게 면역세포거든요. 그 면역세포를 약 2주간 바깥에서 인체외에서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양을 해서 어떤 기능을 갖춘 좀 더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면역세포를 아예 밖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이런 식의 치료제입니다. 저희는 이 안에 들어있는 세포는 주로 T세포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한 겁니다. 앞서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세포 치료제가 대표적으로 이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세포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하게 약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저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 약이 일본에서는 약으로 규제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환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엄격한 임상을 사실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어쨌든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 임상 결과로 봤더니 이렇게 면역 세포를 밖에서 키워서 줘보니까 간암의 경우에 저희가 한 230명 정도를 했는데 간암 재발의 위험을 37%, 약 한 40% 가까이 감소시켰다.
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 전체적인 사망률 자체를 한 80% 정도까지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세포 치료제가 약으로서 허가를 받았던 거고요. 저희 약을 뭐 쭉 설명을 드리면 제일 좋게 보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현재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약이 지금 이 암 환자들에게 투여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약도 세포 치료제로서 국내에서 지금 허가받고 저희 임상을 마친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임상 마치고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3, 4년 정도 팔리는 사이에 거의 해마다 한 30% 이상씩 이렇게 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항암 세포 치료 시장에 또 새로운 어떤 강자로서 부각하고 있는 것이 이 세포 치료제인데 2017년에 허가받은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제라는 거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CAR-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는 이제 왜 말이 좀 어려운데요.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면역세포긴 한데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미국에서 작년에 최초로 허가를 받았고 이 약값은 47만 5천 불, 우리가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약값만 그렇습니다. CAR-T에 대한 구조인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설명을 먼저 드려야겠는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T세포로 가는 면역세포의 원래 생김새입니다. 원래 T세포가 위에 있는 것들이 암세포인데 위에 부분이 암세포인데 그 암세포는 암세포 특이한 어떤 항원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 암세포 특이적인 항원을 T세포가 아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TCR이라고 써 있죠. 저 TCR이라고 돼 있는 것이 저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지만 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저 암 항원을 잘 찾아낼 수 있게끔 뭘로 바꿨냐면 원래 T세포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항체를 T세포에다가 장착을 시킨 겁니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면역 기능이 아닌 좀 다른, 좀 더 보강된 그런 기능을 장착을 시킨 거죠. 저 장착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CAR-T가 발달하는 어떤 방법인데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이제 허가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1세대, 2세대, 3세대가 나왔냐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임상을 쭉 진행하고 임상뿐 아니라 이제 계속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유전자 구조보다는 뒤로 좀 더 다른 것들을 덧붙이다 보니까 좀 더 기능이 좋아지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허가받은 2개의 약이 있는데 그 2개의 약은 현재 한 2세대 정도의 수준의 것으로서 허가를 받아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최초로 허가받은 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킴리아라고 하는 건데 노바티스에서 개발을 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B셀 프리커서 에큐트가 류케미까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세포를 약 한 2.5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2.5억 개 정도 2.5억 개 정도의 유전자가 조작된 세포를 백혈병 환자에게 줍니다. 먼저 이 약의 부작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약은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면역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너무 부작용이 너무 그 면역 반응이 과도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염증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약을 개발하는 중에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은 불과 임상 한 2년 정도밖에 안 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반응률이 치료율이 거의 한 8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임상을 통해서도 이만큼의 어떤 효율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T세포를 만들었는데 이 T세포가 몸 안에서 약 이거 한 6개월 정도죠. 6개월 이상 우리가 만들어 넣어준 유전자가 조작된 그 T세포가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CAR-T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1월 초에 조사해 보니까 한 300개 이상의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한 100여 개 이상은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백혈병에 대한 어떤 혈액암에 대한 그런 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200여 개, 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고형암에 대한 임상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발표된 논문 중에서 그런 그 반응률이 어떤가, 대체적으로 위에서 보시는 것이 류케미아, 림포마, 얘네들이 대체로 혈액암인데 얘네들은 반응률이 거의 다 50%, 60%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고형암 쪽으로 가서 보면 아래쪽에 고형암이 있는데, 고형암 쪽은 여기서는 뭐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얘네들은 반응률이 불과 뭐 한 20%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낮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CAR-T 세포랑 면역세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면역세포가 고형종양의 조직 그 자체에 종양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 조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약이 갖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 하나, 굉장히 고가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값만 5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치료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뜻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어떻게 더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건가? 지금 현재는 얘는 자기 치료제입니다. 자기 세포를 갖고 자기만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뭐 유카티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유니버설 카티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카티 세포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만들어 놓고 실험실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임상에서까지 아직 확실하게 안전성이 보장되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그러면 오늘 쭉 어쨌든 제목 그 주제가 주로 디지털 의료, 그다음에 또 바이오와 IT의 융합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럼 면역세포 치료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접목을 한달까, 어떻게 활용을 한달까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보여드리는 자료는 그냥 뭐 빅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죠. 맞춤형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 정보,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런 걸 조합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결국은 치료 효과에 대한 정보까지 다 모으고, 그래서 거꾸로 찾아나가는 과정이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맞춤형 치료제로 가는 어떤 새로운 미래가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 금년도 초에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한 이제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발표한 실제적인 데이터를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면역세포 치료. 그러니까 그 연구자들이 드디어 이제 빅데이터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면역세포 치료에 대한 어떤 반응률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제목을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역세포 치료는 면역세포를 이용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암 환자들에서 이게 설명이 이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암 환자들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고, 그 암세포를 T세포가 가서 죽여야 되는데, 사람 몸에 있는 T세포는 그 종류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종류 자체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항원을 인지할 수 있는 T세포의 종류가 1억 개 이상 종류의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유전자가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개 이상의 T세포가 갖고 있는데, 이 T세포 중에서 어느 놈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암세포를 공격할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찾는 방법을,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갖고 있는, 지금 조금 이걸로 말씀을 드리면, 맨 왼쪽 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이제 폐암 환자를 이용했는데, 폐암 환자가 가질 수 있는 암 항원 중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위에 제목을 만나라고 그랬는데, 뮤테이션 어소시에이티드 니오 엔티젠 그래가지고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로 인해서 생겨난 새로운 항원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돌연변이 유래된 그런 항원들을 Functional Expansion of Specific T-cel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저렇게 돌연변이로 인해서 생긴 그런 새로운 항원을 타겟할 수 있는 그런
특이적인 T세포를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방법적인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그 그러니까 암 항원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예측하는 거를 조합을 해서 그거를 펩타이드 같은 걸로, 그러니까 짧은 어떤 단백질 쪼가리를 무지하게 만들 수가 있고, 무수하게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쭉 깔아주고 거기에다가 그 환자의 T세포를 갖다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반응을 쭉 시켜봐서 그 중에 실제로 어떤 그 단백질에 반응하는 T세포가 있는지를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고, 찾아내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시퀀싱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TCR이라니까 T세포, 여기서 암 항원에 반응하는 그 T세포에 실제로 그 T세포가 갖고 있는 TCR이라는 게 이제 맨 앞에 사실은 그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암 항원을 찾아낸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인딩하는 그런 단백질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그쪽 부위의 유전자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지금 보통 바코드를 하나 이제 밑에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하다 보면 사실은 암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항원들을 예측을 하고 있고 바이오 마커가 뭘 거야라고 예측을 하지만 실제로 암 환자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암 치료할 때 내성이 생기는 이유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그 돌연변이의 어떤 항원조차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T세포를 우리가 이제 무수하게 발굴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새로운 개념의 그런 암 치료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야말로 암 환자 개인에 대한 어떤 맞춤형 그런 면역 세포 치료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